이번 시간에는 고대 우주관 두 번째 주제로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과 같은 천체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당시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땅은 움직이기에 너무 크고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해와 달, 별과 같은 것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땅이 돌고 있다면 땅은 자전과 공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밤낮의 교대를 설명할 수 있고 또 계절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면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둘레가 오늘날 알고 있기로 적도 둘레가 4만 킬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지구의 자전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지구의 둘레 4만 킬로를 하루 24시간으로 나누면 시속 1670킬로가 나옵니다. 이것을 초속으로 환산하면 초속 464m가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대포를 똑바로 하늘 위로 쏘아 올리면 포탄은 어디로 떨어지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였던 데카르트가 던진 질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 앉아있는 새가 땅을 기고 있는 벌레를 발견하고 날아가서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새가 날아오르는 순간 지구의 엄청난 자전 속도 때문에 벌레는 땅과 함께 초속 464m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지구가 자전한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푸코의 진자입니다. 푸코의 진자는 프랑스의 푸코가 1851년에 고안한 진자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코리올리 효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1835년에 코리올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적도 쪽이 좀 더 부풀어 오른 약간 위에서 눌린 타원체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면 팽이가 돌 때 팽이가 기울어지면서 비틀거리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구도 팽이와 같이 기울어진 채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푸코의 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은 푸코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푸코의 진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진자는 길이가 매우 긴데요. 이 진자가 보통 진자와 같습니다. 단지 길이가 길 뿐이고 또 추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추가 무겁기 때문에 진자를 한번 진동시켜 놓으면 이 진자는 오랫동안 진동을 하게 됩니다. 진자가 짧은 시간 동안만 진동한다면 우리는 그 현상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진자가 만약에 24시간 동안 진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진자가 진동하는 이 진동면은 이 그림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같은 방향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돌고 있다면 이 진자가 만약에 북극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북극에 있다면 진자가 진동하는 동안에
이제 지구가 돌아가겠죠. 근데 진짜가 진동하는 이 면 자체는 사실은 지구 바깥에서 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거죠. 진자의 진동면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진자에 작용하는 중력 자체가 지구의 진동면을 회전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중력이 진자를 진동하게는 하지만 진동면을 회전시키는 힘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력은 진동면에 나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진동면을 회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면이 이 진자를 오랫동안 진동시키다 보면 진동면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구가 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동 주기는 이제 북극에서는 24시간이 되겠지만 위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북위 45도 지역에서는 34시간 주기로 진동면이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증거는 코리올리 효과입니다. 1651년에 이탈리아의 리치올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인데 포탄을 북쪽으로 쏘면 똑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탄이 왜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휘어질까요? 그것은 이 포탄은 지구와 함께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 방향의 자전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속도가 포탄이 날아가는 동안 계속 이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 때문에 이제 지구의 북쪽 지역과 이 적도 지역은 이 반경이 다르죠. 회전 반경이 다르니까 적도에서는 이쪽 방향의 속도를 가지고 날아가더라도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 사이의 거리가 느리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거리만큼은 더 움직이게 하게 되니까 포탄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구가 공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을 1835년에 코리올리가 회전하는 평면에서 회전체 위에서 물체를 쏘게 되면 포탄을 쏘게 되면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것을 방향을 틀어준다 해서 전향력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리올리 힘은 우리가 쉽게 회전 음판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잘 보시면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물체를 회전하는 원판의 중심에서 물체를 굴러내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회전 때문에 물체는 밖에서 보면 똑바로 보이죠. 똑바로 그냥 굴러갑니다. 근데 원판이 회전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원판 위에서 보면은 이 물체가 원판을 따라 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바깥에 있는 사람, 즉 이게를 관성계라고 하는데 관성계에서는 물체는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회전하는 원판에 있는 사람은 이것은 비관성계입니다. 회전하고 있는 회전계죠. 회전계에서는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구 위에 있고 비관성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코리올리 효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기의 순환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크게 이제 순환하고 있는데 적도지방은 태양으로부터 수직으로 빛이 비추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대기가 위쪽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도지방은 온도가 낮으니까 이 대기는 아래로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도에서 올라와서 이 극지방으로 하강하는 이런 기류가 생겨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 거리가 이제 1만 킬로나 되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이 다시 중력 때문에 내려앉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극지방의 차가운 대기도 위도가 낮아질수록 이제 공기가 더워지니까 위로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이 일어나고 또 극지방에서는 이런 순환이 일어나고 이 중간에서는 이 양쪽 순환에 의해서 생겨나는 간접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가 순환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람은 이제 이 경도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지구에 전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이 이제
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저기압 지대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사방에서 불어들어오는 바람은 저기압을 향해서 가는데 이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용돌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위성에서 찍은 이제 아폴로 17호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 전향력 때문에 지구의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기의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지구는 이제 타원체 모양이라는 것인데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 때문에 사실은 지구는 이 적도 지방이 약간 부풀게 되고 실제로 이 지구의 이제 반경을 측정을 해보면 중심으로부터 극쪽의 반지름이 6,357km고 평균적으로 이 적도 방향의 반경은 6,378km입니다. 그래서 약 21km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지구가 이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적도 쪽이 좀 부풀어 오른 이런 납작한 타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세차 운동인데요. 자, 이런 세차 운동은 회전하는 물체가 회전축이 이제 기울어지게 에너지가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기울어지게 되고 기울어졌을 때 이 회전축 자체가 또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팽이에서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구도 역시 회전하고 있고 회전축이 이제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 지구에도 이런 세차 운동이 일어나는데 팽이와 다르게 지구는 질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제 이 자전은 하루에 한 번 일어나지만 이 세차 운동의 주기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25,000년 주기로 약 26,000년 주기로 한번 회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현상은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지구의 자전축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별을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북극성이 사실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북극성이 바로 이제 이 작은 곰 자리에 이 꼬리에 있는 별, 이 별이 북극성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것이 서기 2000년 정도로 지금 여기 와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기원전 2000년경에는 다른 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원전 한 3000년경에는 이제 이 용자리에 있는 이 투반이라는 별이 북극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잦은 북극 쪽에. 그래서 이 투반이 이 시기는 이제 약 피라밋이 세워질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북극성은 투반이라는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이제 5,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작은 곰자리에 있는 북극성이 이제 북극에 있는 걸 가리키는 별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세월이 또 2000년이 흘러가면은 이 케페우스 자리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이 백조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도는데 25,725년이 걸립니다. 다음은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면 그 공전 주기는 1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전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야 될 이 총 둘레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1억 5천만 킬로가 됩니다. 자, 이 거리를 365일로 나눠주면 그리고 다시 24로 나눠주면 1시간 동안에 가야 할 거리가 나오는데 그 거리가 10만 킬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라는 거죠. 자, 이 속도는 엄청난 것이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니까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로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것을 초속으로 계산하면 초속 30km가 됩니다. 자, 이 속도 역시 뭐 서울에서 수원까지
1초 만에 갈 수 있는 엄청난 속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구의 공전과 관련하여 지구가 태양주를 공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계절은 왜 생기는가, 지구가 공전하는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엄청난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KTX를 타고 갈 때 우리는 창밖을 내다보지 않으면 KTX가 달리고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달리는 속도를 체감하고 싶다면 KTX의 뚜껑이 열린다면 아마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바람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지구는 왜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할까요? 공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공기조차도 지구와 함께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기권 바깥은 진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은, 지구는 46억 년 동안 태양 주위를 돌아왔는데 왜 속도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 이유는 지구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클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이 행성간 공간은 역시 거의 진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지만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궤도에는 거의 공기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계절이 왜 생기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987년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어떤 기자가 와서 졸업생 23명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겨울보다 여름이 따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제대로 대답을 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답률이 8.7%밖에 안 되는 거죠.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그것도 입학식이 아닌 졸업식에서, 물론 그 중에는 문과생도 있고 이과생도 있겠습니다만 정답자가 2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 소양이 없는가를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했는데 그 오답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겨울에는 더 멀고 여름에는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오히려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오히려 더 태양에 더 가깝습니다. 지구가 태양 궤도를 돌고 있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 거리를 보면 이제 가장 가까이 있을 때를 우리는 근일점이라고 하는데, 그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1억 4,700만 킬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있을 때는 1억 5,200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약 500만 킬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울 때가 1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 때가 7월 3일이에요. 여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오히려 겨울이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겨울철에는 이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더 수직으로 비춥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북반구를 거의 수직에 가깝게 비추게 되죠. 그래서 이 각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남중하는 이 고도가 계절에 따라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구가 공전하는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증거는 별의 시차와 그리고 별빛의 광행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별의 시차는 1837년에 이제 베셀이 발견했고, 별빛의 광행차는 1727년에 브래들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별의 시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차란 무엇이냐? 이제 어떤 물체가 이제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은 왜 가깝다고 느끼고 멀리 있는 건 왜 멀다고 느끼느냐 하면 우리의 두 눈이 이제 이 물체와 이루는 이 각도, 이 각도를 우리는 시차라고 합니다. 이 시차가 작으면은 멀리 있는 것이고 이게 크면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눈만 가지고는 한쪽 눈만 있을 때는 시차를 사실은 거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쪽 눈만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고 멀리 있다는 걸 알죠. 그건 경험적으로 이제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낯선 곳에 가 있을 때는 이제 이 크기만 가지고는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원리를 이제 우주에 적용을 하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름철에 E1이라는 지점에 있고 겨울철에는 E2라는 지점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E1이라는 지점에 있을 때 어떤 별 S를 봤는데 이 S라는 별이 이 더 멀리 있는 별은 뭐 여름철에 보나 겨울철에 보나 위치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별은 분명히 여름철에 봤을 때 위치하고 겨울철에 봤을 때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차가 생기는데 이 시차의 절반을 연주시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연주시차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이 별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837년까지만 하더라도 별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지구가 태양주를 돌고 있다는 것은 옳다는 증거가 이제 이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별들의 시차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차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측정 기술로는 시차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최초로 측정한 사람이 바로 베셀입니다. 베셀이 1837년에 이제 발견했으니까 불과 이제 180년 전에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발견한 것은 굉장히 늦게 발견했다는 거죠. 지동설을 주장하는 게 1543년에 그러니까 이보다 거의 한 3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만 그러나 지동설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이 시차가 1837년에야 측정이 됐어요. 그러니 지동설이 자리를 잡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이 별이 백조자리 61번 별입니다. 그리고 그 시차는 0.3초밖에 안 됐는데 1초라는 것이 1도에 36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도가 안 되는 0.3초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과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증거는 별빛의 광행차인데 시차보다는 이것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더 발견됐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비가 오는 날 달리면 이 빗물이 이제 바람이 불지 않아서 비가 똑바로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차가 이제 비가 비스듬히 온다고 느낍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비스듬하게 기울어지게 느껴지죠. 그것은 이 비가 내리는 속도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 이 속도의 상대 속도로 이제 내리는데 결국 비가 오는 방향은 이것을 이제 팽사변환을 그렸을 때 이런 방향으로 비가 쏟아지는 것으로 느낍니다. 이 속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각도는 이제 줄어들겠지만 자동차의 속도가 크면 클수록 이 각도가 이제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이제 별빛을 관측할 때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이제 어떤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이제 기울였다는 거죠. 그래서 망원경이 기울어진 이 각도와 그리고 이 겨울철에 이제 이 별을 측정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이 기울인 각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치 이제 지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일단 북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북극성을 관측했을 때 생각해 보죠. 자, 북극성을 관측했을 때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 똑바로 수직으로 세워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구가 이쪽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본다면 이제 별빛이 앞에서 기울어진 채로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만큼 망원경을 기울여야 되고, 반대로 이제 멀어질 때는 반대쪽으로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구의 속도가 초속 30km로 움직이니까 이 속도 때문에 이 기울여야 하는 각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이제 최초로 측정했는데, 브래들리가 1727년에 그 각도가 20.5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에서 측정한 베셀의 이제 시차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 큰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이 먼저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공전한다는 첫 번째 이제 실제적인 증거는 이 광행차 현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